조옥순 교수의 마음지킴 91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외로움, 사회적 고립이 마음 건강과 또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나의 고립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또 측정하는 그런 질문들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외로움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번 시간에도 이어서 외로움이나 사회적 고립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강을 위협하는 이 심각한 외로움은 50세 이상 성인 중에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거나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건강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의학적인 연구 결과와 증거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흡연, 비만,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해 조기 사망할 가능성이 아주 심각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또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의 경우 치매, 우리 모두가 너무나 두려워하는 그런 질병 중에 하나죠.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의 경우 치매의 위험이 50%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심장 질환은 29%, 또 스트로크의 위험은 32%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죠. 외로움은 우울, 불안, 자살과 같은 정신질병과도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서 아주 심각한 위험에 노출이 되고요.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 사회적 고립은 아주 치명적입니다. 사망률을 거의 4배나 높이고 또 입원을 하게 되는 위험이 68%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우는 57%나 높다. 이 우울하거나 사회적 고립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당연히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지 않고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 등 많은 사람들과 이 정서적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고 실제로 이 physically 물리적으로도 함께 하는 경우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많아서 치명적인 위험이나 응급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낮겠지요. 발생한다 하더라도 도움을 받아서 이 사망에 이르는 일은 많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요, 심리적으로 취약한 계층, 즉 이민자나 소수민족, 또 성적 소수자, 노인 학대 피해자들이 더욱 사회적인 고립감과 외로움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다른 그룹보다 더 자주 외로움을 느끼고 또 문화의 차이나 언어적인 제한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더 높지요. 인종차별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이 취업의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도 높아서 여러 가지로 이 건강의 위험, 또 사회적으로 고립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외로움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PCP 주치의들은요, 자기 환자의 이 외로움 정도나 사회적 고립 정도를 평가하고 또 어느 정도로 위험한지를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진료 중에 표는 내지 않지만 항상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사회의 그 리소스들을 또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우리 교회 형제 자매나 이웃이나 친구가 너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면 함께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과도 연결시켜주고 어떤 좋은 자원이나 기회가 있으면 이 고립됨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몇 가지 팁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는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함께 무엇인가를 하는 거죠. 함께 배우거나 운동을 하거나 취미 생활을 하는 그런 그룹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미술교실이나 또 운동하는 걷기 모임이나 탁구교실, 또 책을 함께 읽는 북클럽, 또 여러 가지 악기를 배우는 악기교실이나 또 노래와 춤을 함께 배우고 또 공연도 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지요. 우리 이 시카고 한인 지역사회에도 문화회관을 비롯해서 여러 한인 단체들이 또 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또 그 형제자매님들이 연령별로 모여서 하는 교제들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여름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 프로그램들을 잘 살펴보시고 이번 여름에는 내가 한두 개 정도 배워보면 좋겠다. 함께 그룹에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과 알아가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발런티어, 자원봉사인데요. 자신이 가진 시간이나 재능이나 또 물질을 나누면서 행복감, 감사함, 또 보람을 느끼고 다른 분들과 함께 하면서 외로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을 돕는 게 아니고요. 함께 도우면서 함께 행복하고 또 돕는 사람이, 봉사하는 사람이 그 봉사를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이 있어요. 자기들은 모르지만 이 마음, 정신 건강이나 또 이 함께 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행복감 또 감사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발런티어가 외로움을 이겨내고 사회적인 고립을 예방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한번 이번 여름에 나는 나의 시간과 재능과 또 이 봉사를 어떻게 해볼까 한번 계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봉사도 좋고 이 지역사회 봉사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방법으로는요, 현재 가지고 있는 관계, existing relationship이라고 그러죠. 가족이나 친구, 이웃 등 내가 이미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더 자주 연락하고 만나고 관계를 돈독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로움이나 사회적 고립이 정신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좀 귀찮아도 좀 어색해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변에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 최근에 소원했던 분들에게 안부 전화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또 가능하다면 점심 약속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좋은 팁으로는요, 하나님이 사람만 만들지 않고 동물도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양이나 강아지, 새, 물고기 등 자신의 건강 정도에 맞게, 상황에 맞게 동물을 입양해서 키워보시는 것도 외로움을 예방하고 이겨내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계속 바쁘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외롭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면요. 이분들은 주로 집에 혼자 앉아서 전화기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TV를 보면서 혼자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걸 멈추고 밖으로 나가세요. 일부러 약속을 만들어서 또 클래스에 등록을 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봉사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서 자신을 바쁘게, 의도적으로 바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울도 많이 예방되고요. 우울했던 마음도 많이 가벼워지고 또 사회적인 그런 관계도 활성화시킬 수 있겠지요. 어떻습니까? 이런 팁들이 좀 도움이 되시나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 묵상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에 더 이렇게 깊이 연결되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이 이 정신 건강 또 영적인 건강 모두 지킬 수 있고 또 외로움과 마음의 이 취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변을 돌아보면서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지 또 외로워하는 형제 자매님이 계신지 돌아보는 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한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시카고 마음건강연구소 조옥순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디 신학대학 상담대학원 조옥순 교수였습니다. 마음지킴 91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에 참여하실 분들은 847-790-4303으로 질문을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